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장비를 이해해야 되고 공정을 이해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를 보유하고 있고 AI를 기반으로 한 그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업계에서는 가장 큰 AI 전문 R&D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통해 산업을 보고 산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기업 돋보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예, 김 본부장님. 투자를 할 때 기업에 대해서 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사실은 알면 알수록 좋은데 예. 모르면 모를수록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서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를 알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다 안다. 네. 이런 회사들은 보통 테마주에 많죠. 뭐만 떴다 하면 사업 목적 그렇죠. 추가하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아유. 그냥 20-30년이 업료로 온 거기 때문에 예. 질적으로 다를 거라 보여지고 아마 오늘 배우면 아마 그 산업 하나하나 속속들이 예. 엄청나게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드웨어 말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시면은 한번 2번은 반복해서 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SFA의 허준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SFA 경영지원본부를 맡고 있는 허준 상무라고 합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 나왔어요. 네. 좀 SFA는 1분기 실적이 좀 어땠었나요?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매출이 20% 수준으로 성장은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1조를 상회하긴 했는데 예. 영업이익률이 5.7%. SFA 영업이익률은 과거에 쭉 보시면 10%를 통상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좀 주가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 이번 1분기에는 매출 3,217억 원 그리고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인 10.1%입니다. 정확히 기록하면서 이제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문장님, 근데 네네.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자리인 네, 경우가 그렇죠.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두 자릿수 나오다가 작년에 한 자릿수 나왔다가 이번에 두 자릿수로 회복을 하게 됐다 그랬는데 이게 그 장비 회사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이 원래 이렇게 두 자리는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자리가 원래 나와야 되는 건데 좀 높은 편인 겁니까? 우리가 예전 디스플레이 하다가 말씀하실 텐데 2차 전지 비중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그 마진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는. 그래서 보통은 10% 초반 정도가 노멀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멀한 정도로 정상화 다시 된 거 아닌가. 제대로 된 성장은 아직 좀 덜 보여줘서 그거를 오늘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상화로 가고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그렇죠. 한번 물어보죠. 일단 SFA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SFA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B2B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SFA 사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무슨 네. 일을 하는지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약간 형이 상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Solutions for Advancement라고 예. 이게 진보를 위한 솔루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장비사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솔루션이라는 거는 장비 플러스 특히 요즘에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돼야지만 진정한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한국의 첨단 제조 사업의 진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글로벌 회사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SFA는 구 삼성 항공에서 분사된 회사고요. IMF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를 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초창기에는 여러 산업에서 쓰이는 반제품, 제품의 이동, 보관, 분류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화 물류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2005년부터 평판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확 뜨기 시작했죠. LCD. 네, LCD로 시작하는 평판 디스플레이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동화 물류 사업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및 평판 글라스 제조 장비 사업으로 회사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LCD 플러스 이제 OLED가 바톤을 받으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났고요. 2017년까지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중심으로 회사가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이 조금 주춤했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좀 부진하면서 그래서 이제 회사는 전략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현재는 2차 전지가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모님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아니 디스플레이 기술이 그러니까 오래 하셨으면은 그러니까 항공업에서 분사가 됐는데 하는 일은 디스플레이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상업을 한다 그랬을 때 뭔가 어떤 장비를 만드시길래 그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를 하다가 2차 전지를 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SFA 장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규격이나 물성의 변화 없이 이송의 역할을 담당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별로 적용되는 기반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리테일이 됐든 다양한 산업으로 기술이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옮기는 장비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밀 물류라고 다른 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정밀 물류? 정밀 물류. 이거는 뭐 인더스트리에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장비군은 공정 장비. 이거는 이제 물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화학적 물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규격적인 이제 변화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요거는 조금 더 인더스트리 스피시픽하죠. 아무래도 각 산업에 있어서 특정하게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산업 간에 좀 아무래도 그 엔트리 배리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SFA가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잘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제조 라인 자동화 장비가 조금 더 회사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빠르게 저희가 확대 진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라 그러면은 그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를 가지고 뭐 이동하는 식가게 갔다가 뭐 어디 갔다 할 때 이거 들어다가 네. 바로 그때 안전하게 옮겨주고 그러면 그 여기서 뭔가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공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물성이 변하고 변한 상태로 또 그대로 해서 정밀하게 또 옮겨주고 그렇죠. 했을 때 그럼 일종의 그 공장 안에 그러니까 물류라 그러면 저희가 자꾸 이게 뭐 택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단어를 달리 아, 자동화 그럼 저런 거죠? 그 반도체 공장 보통 화면 나오면은 천장에 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동하는 거 OHT 그런 그게 거가 그 대표적인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천장에 달려서 뭐 옮기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웨이퍼도 옮기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레이 물류도 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패널도 옮기고 그건 이제 중량에 따라 다른데요. 뭐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사용되는 그 장비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자동화 물류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모태가 그래서 네. 여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쉽게 이해되는데 예. 지금 공정 사업은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로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원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M&A 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거나 그렇게 해서 크신 건가요? 성장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내부적인 R&D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또 신기술 접근도 가능하지만 뭐 최근에 저희가 인수한 CIS 작년 이제 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예, 말씀하셨죠. 뭐 전극 공정 같은 경우에 CIS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CIS 인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무브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님 그 장비 어떤 장비를 만드시는지 대충 업은 알겠어요. 이게 물류로 해서 옮겨가는 장비가 있고 실제로 거기 만드는 장비가 있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말로 만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우리 한번 영상 보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3D CT 검사기,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CT 투과 기술, 의료 장비 기술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전극 배열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AI 외관 검사기는 배터리의 외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디가싱 장비는 이제 화성 공정에서 불필요한 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예.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스를 빼내는 장비가 되겠고, 스태커 장비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배터리 전극과 분리막을 적층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베이어, 이건 클린룸 환경에서 뭐 어디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장에서 돌아다니는 OHT, 예.
요거는 뭐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2차전지 제조, 트레이 등을 이송하는 물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장비들 중에 아까 또 요새 또 눈에 보이는 게 AI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AI 외관 검사기. 이게 때 우리가 AI 얘기는 많이 하는데 AI가 뭐가 적용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를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라는 게 좀 궁금하긴 해서요. 여러 장비 중에 AI 외관 검사기는 외관 검사기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AI 외관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파우치 배터리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겠네요. 이 배터리 표면에 어떤 흠이라든지 크랙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나중에 그런 제품이 이제 완성차에 탑재가 됐을 때 나중에 큰 화재라든지 품질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품질 불량의 패턴을 인식을 해서 이제 그걸 비전으로 읽는 거죠. AI 이미징을 해서 그런 배터리 불량품을 양불 판정을 해서 걸러내는 거죠. 이런저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네. 양품, 불량품 이렇게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불량인 애를 딱 비전으로 잡아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는 물론이죠. 말씀이시죠? 네네. 와 이게 AI 어디다 쓰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되게 유용하겠네요. 산업에서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 매 눈으로 그걸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장비 중에 결국은 이제 보통은 그 하드 캐리하는 친구가 많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되게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고 계신데 그 매출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1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회사의 매출 구성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역대 최대 매출을 창출했죠. 아쉽게도 그 이후에 디스플레이 사업이 좀 축소되면서 회사의 매출은 2021년까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2차 전지 사업이 그 바톤을 이어가서 성장세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2024년 1분기는 3,217억을 기록함으로써 산술적으로 보면 전년도 매출의 1조 179억 원을 잘 초과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과거에는 2020년도까지는 디스플레이가 과반 이상이었는데 2024년 1분기에는 58% 정도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수주가 어떠세요? 사실상은 수주를 보시면 네네. 오른쪽에 있는 사업 부문 수주 추이 보시면 2024년도 1Q에 무려 86%가 2차 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SFA를 글쎄요 1Q만 봐서는 2차 전지 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를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반도체 리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성이 큰 사업이긴 하고요. 그 수주액 추이 왼쪽에 있는 거 좀 보시면 2023년도에 저희가 역대 최고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조 4,535억을 기록을 했고 예. 지금 분기 말 기준으로 1조 2,884억 원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향후 남은 3분기간에 이제 먹거리가 되겠죠.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주 한번 하면은 저게 매출 반영되는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진행 매출이라는 게 있고 이건 좀 획기적인 건데 이제 완성도 매출이라고 있는데 네. 진행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비가 투입이 되면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을 하죠. 저희 건설업 같이. 예. 근데 이제 완성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고객에 인도됐을 때 인식되는 그런 매출 경우에는 길게는 한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매출, 공시 매출은 어떤 걸 기준으로 많이 해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매출 일부, 그다음에 완성도 기준으로 인식되는 매출 둘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회계 기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회계 기준이 적용되게 근데 됩니다. 2차 전지가 비중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네. 더 리드 타임이 더 길어지는 건가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공사가 네. 저희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진행한 디스플레이 공사 같은 경우에도 길게는 1년 가까이 되는 공사가 있었지만 해외 공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기는 또 여기서 이제 제작하고 그다음에 물류 예.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여쭤본 상황이라고 이유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주한 거 좋은 거 많은데 예, 예. 사업의 구조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실제 올해 매출이나 인식하는 건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규 수주가 또 발생이 돼야지 네, 물론 투자가들이 그렇습니다. 안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업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좀 이렇게 쭈그라들고 그렇죠. 2차 전지가 다시 반대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게 되게 인상적인데 김홍 부장님 이게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회사다. 네. 그럼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되고 그렇죠. 2차 전지 회사다. 그럼 2차 전지 산업을 보면 되는데 둘 다 하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산업이 조금 약해지더라도 이걸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업이 복잡하다 보니까 야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야? 좀 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사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보통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나요? 그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일반인들이 잘 못 보니까 예. 요 증권사의 롤이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증권사가 이걸 잘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고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우리 아마 오늘 그 녹화를 통해서 예. 하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분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두 가지가 다 좋게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예. 이제 소외된다고 말하기 뭐하지만은 제대로 된 가치보다는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우산장수 집신장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산도 있고 집신도 있는데 네네네. 비가 오면은 집신이 있다고 울고 네네. 해가 맑으면 우산 있다고 울 수도 있고 네네. 반대로 뭐 비 올 때 나 우산 있는데요. 해 맑을 때 집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만 볼 수도 있고 좋게도 볼 수 있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그 산업 경쟁력이 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걸로 보니 우리 2차 전지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나눠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SFA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각 산업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종합 장비 회사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좀 저감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시장을 먼저 보시면 뭐 많은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습니다. 제조 공정은 전극을 생성하는 전극 공정, 예. 그다음에 배터리의 모양을 만드는 조립 공정, 그다음에 에너지의 활성화와 안정화라는 화성 공정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2023년도에 완성차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뭐 시장의 뉴스가 있었지만 뭐 성장률은 그대로 뭐 산업에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약 2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216억 달러고 요게 이제 보니까 반도체 장비 시장의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반도체 장비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장 지역별 비중 전망 나오는데요. 중국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가 확대되고 있고.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장비 회사가 사실상은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에 이미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기업에게 한국 장비 회사에게 사실상은 기회의 땅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이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저렇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아니고 사실상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기회가 저희 눈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확대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면 SFA의 강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 커져더라도 남이 다 먹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는. 네, 그러면 SFA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 그리고 어디에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어디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SFA가 이제 2차 전지 장비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열사로서 전극 공정을 이제 스페셜라이즈 하고 있고 CIS가 코팅, 프레싱, 슬리팅 장비를 이제 커버하고 있고요. SFA가 조립 공정, 화성 공정에도 거의 대부분의 장비를 사업화를 완료한 상황이라서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 양산 라인을 턴키로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회사는 SFA가 아마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턴키요? 네. 그러니까 처음 그렇죠. 재료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최대 마지막 배터리 만드는 것까지 장비를 다 한다고요? 네, 그렇죠. 네. 마켓 시어는 다른 문제겠는 것 같은데, 그렇죠? CIS가 하는 전국 공정에서 맨 앞 처음에 시작하는 거 믹싱 빼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믹싱이랑 맨 밑단에 이제 베큐um 드라이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코팅하고 프레싱하고 슬리팅까지 핵심인데 네. CIS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한다는 거고 본사가 하는 건 뭐예요? 본사가 하는 거는 조립 공정, 조립 화성 공정, 공정. 그다음 공정, 전극을 만든 다음에 이걸 아. 만들어주는 조립 공정에서는 본사가 하고 화성 굳이 공정은 예.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강점은 화성 공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화성 공정. 있겠습니다. 네. 화성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전액을 투입하고 전극을 할 때 양극 전액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 화성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 라인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이게 장비를 A부터 Z까지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뭘 하냐라고 물어보는 건 별 의미가 그렇죠.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잘하냐를 그렇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잘한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떤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시장의 선택이겠죠. 그렇죠. 뭐 예. 시장한테 선택을 받으면 기술력,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SFA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아마도 뭐 굉장히 소수의 국내 3사를 다 고객으로 갖고 있는 2차 전지 제조 장비사라고 말씀드릴 수 배터리 있겠고요. 3사 다 들어간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CIS를 포함하게 되면 뭐 유럽, 미국, 네네. 일본, 중국까지 포함해서 글로벌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이미 2차 지위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매출 기준으로도 꽤 높은 수준인가요? 매출 기준으로는 국내 1위라고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실은 그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네.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으면서 매출이 1위라는 사실 자체를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듣고도 처음 들어요. 진짜 1위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이름은 조금 이렇게 들어본 적은 조그맣게 다 있는데 있는데 그런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일부 장비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좀 크기가 어렵죠. 그렇죠. 다만 SFA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라인 자동화 장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네.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 김보문님 근데 네. 저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저도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좀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네. 왜냐면 SFA가 기본적으로 아까 물류 시작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계속 팔로우를 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CIS라는 자회사를 인수한 것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작년 1월부터 본격 저희가 네네. 운영했고요. 그러니까요. 그 12월에 재작년 12월에 인수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잡혔으면은 그 CIS는 어쩌면 그 낯선 업종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거라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CIS하고의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승 효과? CIS 인수는 SFA가 진정한 턴키 프로바이더로 이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인 무브였고요. 이제 2차 전지 제조 라인 및 공정 장비에 진정한 턴키 역량을 갖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역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FA가 조금 더 앞서 있겠죠. 그래서 CIS의 그런 전극 공정 장비의 R&D도 일부 SFA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제 양사의 고객 풀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이제 고객의 어떤 접점 같은 거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인적인 물적 인프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2차 전지 장비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아까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또 반도체 또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반도체 쪽 장비는 좀 어떤 것 좀 하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HBM이 핫하죠. 그래서 HBM. HBM의 개화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의 반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비 이제 시장의 수요를 보게 되면 2024년도는 약 1,053억에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SFA의 반도체 장비 시장의 그런 활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제조는 이제 웨이퍼 제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어셈블리 패키징으로 분되는 이제 백엔드가 있고 후공정.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프론트엔드 이거는 뭐 산화 좀 전문적 용어지만 산화 뭐 포토 식각 증착 공정으로 구성되는 이제 전공정이 있고요. 예. SFA 같은 경우에 이제 웨이퍼 제조라든지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라인 자동화에서 이미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일부 진입을 했고 차별화 기술로서는 뭐 SF가 갖고 있는 이제 스마트 기술 특히 이제 PDM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Predictive Maintenance라고 해서 예. 이제 고장 예지 보전. 이거는 제조 라인에서 장비가 언제 고장이 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이제 무정지를 구현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이 고장이 날 것인지 예측을 해서 그걸 알려준다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장을 날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고장을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있겠죠. 네. 그래요? 이제 일단 장비가 구동이 되게 되면 이제 미세한 진동 같은 게 다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동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누적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어떤 진동이 어느 패턴으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시점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는가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뽑아냄으로써 사전에 이제 메인티넌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PDM이라는 이거 자체는 산업체에서 알려진 지 좀 됐는데 예.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리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업계 최초로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죠. 도입했구나. 네. 앞으로 진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가 진짜 그 뭐 포토 장비 그러고 네. 뭐 아니면 뭐 리소그라피 장비 해가지고 뭐 EUV 장비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고장나면 안 되는데. 예, 고장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잘 못 본 부분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좀 리테일 사업이 좀 특이했거든요. 그렇죠. 리테일은 우리가 보통 그 뭐 편의점이라든지 택배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는데 근데 왜 보는데. SF가 갑자기 난데없는 리테일 사업 뭐 장비를 개인한테 판매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겠죠? 제가 리테일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자동화 물류를 저희가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내부적인 용어로 바꾼 거고요. 네네네. 실제 리테일 개념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저 SFA 장비를 우리가 편의점에서 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같이 이카머스에 공급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창고 같은 거. 일단 뭐 유통시장 규모는 꾸준히 뭐 성장하고 있는 건 글로벌리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이커머스 비중도 뭐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될 거고요. 그렇죠. SFA 강점은 저희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부터 스마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웨어하우스 관리 시스템까지 보유를 함으로써 뭐 궁극적으로는 무인화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 물류에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택배 회사들 가서 뭐 택배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집어가고 뭐 그런 걸 건데 차별화 되게 뭐 로드 상에서의 무인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물건이 집화가 되면 최종 소비자에게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네네. 이제 주문 처리하는 그런 센터죠. 예. 이제 그 내에서는 적어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이 다 모든 게 소팅이 되고 그다음에 그 택배 물건의 어떤 이미징까지 포함을 해서 다 구분이 돼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될 수 있는 형식으로 분류가 되는 그 단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이 뭔지를 인지를 해서 어디다 보관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어디서 빼가지고 나중에 주면 그걸 택배 아저씨들이 받아가지고 배송을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완전 무인화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인데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요즘에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그 뿌리가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좀 어때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뭐 SFA가 최근에 안 좋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강자죠. 특히 이제 글로벌리 저희가 뭐 제조 라인 그다음에 모듈 공정 장비에서 넘버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2023년도에 좀 기근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장비 시장이 침체였고 최근에 이제 대형 OLED랑 마이크로 LED를 시장이 좀 열리면서 장비 시장도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시장이 개선되면은 SFA는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의 독보적인 제조 라인 자동화 장비 넘버 원이기 때문에 특히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의 양산 라인 제공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SFA 독보적인 업력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업력만 믿고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R&D 역량이라든지 장비의 스마트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요컨대 이제 마이크로 LED 제조 장비 개발 및 파일럿 장비 공급한 그런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물류나 모듈 장비 지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제 PDM을 저기가 적용할 고장 예지 네, 보전 그렇습니다. 시스템. 기본적으로 PDM 을 반도체고 적용하고요. 디스플레이고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면 장비의 스마트화가 또 디스플레이 장비의 그렇죠. SF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 부장님. 근데 장비 회사들 볼 때 좀 예. 좋아하는 특성? 네네.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가 장비 회사를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본다. 뭐 이런 부분들의 강점이 있는 회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강점 물어보려 그러는데 네네.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게 그러니까 되나요? 남들이 공급하고 있지 않는 어떤 에어리어에 예. 독보적인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마켓쇼, 그러니까 마진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독보적인 게 뭐냐, 남들 다 아는 거 말고 다른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남들보다 완벽하게 독보적이지 않더라도 마켓쉐어가 한 2배 이상 높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독보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품이,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장비가 10개 있으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핵심 장비가 뭐 어떤 그 정도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마진은 한 10% 이상이에요. 자, 되게 어려운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네, 네. 기술적인 해자라든지 아니면 산업 경쟁력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좋아한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SFA가 가지고 있는 경쟁사 대비해 더 차별화된 경쟁력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각 회사들이 본인의 업을 정의한 회사들은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잘 돌아가려고 하면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인 IT 인티그레이션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비를 이해해야 되고 그 공정을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에 대한 이 도메인 날리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얹어서 저희가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그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업계에서는 가장 큰 AI 전문 R&D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소개드렸듯이 뭐 PDM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기에도 AI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CS, 이거는 이제 OHT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OHT 경로를 최적화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OHT가 그 위에 돌아다니는 네네. 편집 장비 그 그런 웨이퍼 싣고 돌아다니는 네, 개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순장에 있는 거. 그래서 그 OHT 경로 최적화 시스템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시장에 런칭을 이미 했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2차 전지 요즘에 이제 프로젝트 규모를 보게 되면 뭐 많게는 2천억 대까지 돼요. 턴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게 되면 이 수행사의 재무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SFA는 뭐 업계 아마 가장 우량한 재무 역량을 갖고 있고요. 1Q 기준으로 해서 자산 총액 1조 6천억 수준, 그다음에 부채 비율 한 60% 정도로 이제 파이낸스 능력이 우수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네. 숫자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뜯어보는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좀 날카롭게 한번 같이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올해 실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1분기 대비했을 때 어떤 성장 경로랄까요? 단순하게 하면 1분기 곱하기 4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올해 실적을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작년보다 성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경로의 변수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5억을 저희가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34.4%가 이제 증가한 숫자가 되겠고요. 예.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렇죠.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1조 한 3천여 원의 이제 수주 잔고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뭐 이건 경영진의 자신감입니다. 2024년도 이제
실적 전망 공시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1조 2,08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047억 원을 저희가 공시를 했고 영업이익률 8.7%를 공시를 했습니다. 본사 별도 기준이죠. 네, 별도 기준입니다. 저희가 뭐 영업이익률 10.1%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이미 8.7%는 초과. 많이 상회하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4Q가 굉장히 매출 인식이 많이 되는 해고 네, 예. 이제 1Q보다는 4Q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달성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네. 가늠해도 될 것 같네요. 영업이익은 이미 1분기 영업이익이 300억.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 봐도 영업이익 초과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결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연결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정도 성장한 5,730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를 기록한 547억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실적 전망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SFA가 1분기에 이렇게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 SFA 반도체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CIS도 굉장히 많은 그런 수주 잔고가 있고 무려 19%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기대를 이제 좀 아프게 좀 질문을 드리면 기대를 해보라고 하셨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작년에가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죠. 그럼 이게 왜 안 좋았으며 네. 왜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어떤 걸 기대하면 될까요? 작년에 굉장히 이제 매크로하는 경제 관점에서는 좀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SFA의 이제 수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시점 이후에 약 길게는 1년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수주 시점에 이제 원가를 산정을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가가 투입되는 시점에는 인플레이션 요소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뭐 인건비도 좀 더 들어가고 지료비도 더 들어가고 그런 인플레이션 좀 악영향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많은 R&D 활동을 통해서 작년에 굉장히 신규 장비가 많이 론칭이 됐어요. 근데 신규 장비가 아쉽게도 시장에서 조금 안정화하는데 약간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사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 사업 비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가 수익성 저하의 메이저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본 이제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회사에서는 일단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지금 VU 활동, 밸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에 이제 현장 안정화 프로세스를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이제 출하전 검수 강화 TF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장비는 1도 안 내보낸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경영진의 철학 속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해서 조금 더 수행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은 이러한 활동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런 활동이 이미 좀 반영이 된 그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네, 경영진은 그렇습니다. 같은 영업이 지금 매출이라 하더라도 경영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은 또 그렇게 안 생각하시고.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제가 SFA가 종목 토론방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있던가요? 글 중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SFA 주식을 팔더라. 그거 보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관계가 소원해진 거 아니냐.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던데.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협력사에 물량을 밀어줄 일은 만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프로젝트 주면서 지분 보유와는 무관하게 그 회사의 경쟁력을 통해서만 평가를 하게 됐고요. 사실상은 작년에 저희가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두 번에 걸쳐서 좀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주주가 아니고 이제 그런 지분 매각 때문에 좀 주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근데 1차 매각을 했을 때 SFA가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1,300억 원에 그 8.6치 OLED 수주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뭐 OLED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지분을 갖고 있을 때도 과거에 덕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경쟁력을 통해서만 성장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되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거는 사실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왜 팔았냐 물어봐서 뭐라고 답변을 한들 그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SFA 쪽에서는 아니 그 주식판 이후에도 수준은 계속 되는 거 아니냐. 관계없다. 관계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판단을 좀 해봐야 되나요? 어렵죠. 어려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금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작년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뭐 지분을 좀 매각하고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는 여지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본사에 돈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돈 필요해서 팔았을 뿐인데 뭐 오비락으로 안 좋을 때 하면은 우리가 실적도 별로 안 좋으니까 주가까지 더 디스카운트되지 않았을까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디스카운트. 할인되는 거죠. 그렇죠. 허상무님. 영업이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턱 빠지는 거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허상무님 그리고 SFA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밸류업이라는 거.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얘기할 때 맞아요. 밸류업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주가 올려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우리의 있다는 기업 거죠. 가치가 이만큼이 있고 우리가 이만큼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가치를 한번 평가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SFA에 대한 평가를 허상무님께서 좀 해주시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체 분석. 예. 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SFA 사업 가치를 얼만큼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나 이제 본 내용 가지고 사실상 경영진께서 저희 이제 IR 부서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주고 계세요. 이게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SFA의 시가총액 지금 5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28,700원에 지금 시총이 간신히 이제 1조가 넘죠. 한때는 SFA가 시총이 2조 정도 육박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상장 종속회사 지분 가치를 저희가 아마 빼면 반도체, SFA 반도체, CIS 그리고 SNU 프리시전 세 회사의 시가총액을 빼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순부채를 반영을 했을 경우에 별도 기준 SFA 사업 가치가 3,940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제 PE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 순이익을 적용을 하지만 뭐 단기 수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주가 수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손익 뭐 바로미터로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 금년에 실적 전망 공시인 영업이익 한 1,047억이 7억엔에 한 3.76배? 이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아마 PER이 20배가 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저평가도 아니고 뭐 이건 뭐 제지 회사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제 떨이 막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진은 뭐 조만간에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네. 상대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럼 시장에서는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새 또 밸류업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밸류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시장의 관점에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소통이 좀 더 쉽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이것도 쉽게. 어려운 말인가요? 왜냐하면 회사가 본업 자체가 아까 물류도 있고 2차 전지가 중심되고 변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CIS라는 또 그 걸출한 또 저기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뭐 2차 전지에서 중요한 회사인데 약간 어렵거든요. 우리 SFA 회사도 솔루션 포 어드밴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CIS도 무슨 요건지 좀 헷갈리긴 해요. CIS도 CSI도 아니고 FBI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쉬운 걸로 좀 익스포저가 될 투자가 더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경쟁사하고의 밸류에이션 차이에 대한 조금 더 분석적이고 좀 디테일한 어떤 그런 자료들 분석이 이건 애널리스트 할 얘기인데 애널리스트 그걸 분석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평가가 회사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밸류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상무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 밸류업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조언 수용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용은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업에 충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그렇죠.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숫자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예, 저희가 어떤 주가 수준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시장에 알려지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하게 되면 반드시 뭐 인정을 해주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업이 여러 개의 산업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투자자들 보기에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해받을 근데 수 있죠.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더 알려짐으로써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의 기회가 또 있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죠. 지금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좀 언더가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투자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 급에 대비해서는 애널리스트의 어떤 이해도도 그렇게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는 자산이 거의 3조 가까이 되거든요. 작죠. 굉장히 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SFA만 놓고 보면 1.7조 정도 되는 뭐 중견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죠. 시총이 1조니까 네. 이게 0.6배, 0.7배잖아요.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진짜 PBR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도 기업이 적정한 가치로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또 허준 상무님 그렇죠. 나와주신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SFA라는 회사를 조금 더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한 뭐 기술 인력들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용 사이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도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돋보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지금까지 최근 5년이 아니고 앞으로 5년이 엄청 기대되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IT 업계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속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증권사하고 여러 가지 투자자 만남이 더 자주 일어나고 쉽게 일어난다면은 좀 더 그 길이가 그 기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하다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정작 자기가 산 종목이 자기가 산 기업의 주식이 그 기업이 뭔 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좀 많이 알고 싶을 건데 그렇게 사실 그 기업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그 기업 자체, 그 자신,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SFA의 허준 상무님 나오셔가지고 SFA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는 이게 뭐지라고 해서 검색해봤는데 그 기업에 나오신 분이 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신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는 것도 약간 표면적일 수도 있고 네. 한 두 장, 세 장밖에 안 나올 수 많거든요. 예.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잘 보신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짜 뭐 나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갈 거고 우리는 어떤 그렇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SFA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사라든지 뭐 강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안 됐어요? 라고 질책을 그렇죠. 하더라도 그냥 생뚱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아야죠. 네, 그래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SFA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돋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